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지난번에 40주에 걸쳐서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오해가 뭔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잠깐 요약한다면, 이건 1부, 2부, 3부, 4부, 5부 해서 1부는 반야심경이란 무엇인가 해서 대개 5개의 강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부는 공과 중도라는 내용으로 대개 15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3부가 전도몽상인데, 여기서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반야심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한 10개의 강의, 그 다음에 제4부는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다는 완성이니까, 그러면 완성된 지혜, 그러니까 사물의 실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해서 10개의 강의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5부로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거는 뭐냐면 가자 높은 곳으로, 다시 말해서 멋진 곳으로 가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수행 태도라든가 우리의 이상을 설명을 하기에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10개 정도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1부 반야심경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불교의 시대적 구분과 대승 비불설 논정, 대승경전의 출현,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 관자재보살의 의미, 그 다음에 서양 철학과 불교의 근본적 차이점, 형식논리의 문제점, 이런 걸 할 텐데, 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야심경의 내용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도 다르고 부처님의 설법과도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반야심경에는 무아니비설신의 무고집멸도란 말이 나옵니다. 무아니비설신이란 말은 눈도 귀도 코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있잖아요. 왜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사성제에서 말하기를 고집멸도를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고다. 고의 원인은 뭐냐 해서 그걸 우리가 집성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것이 멸성제.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 도성제. 그러니까 고집멸도가 있는데, 반야심경에는 무고집멸도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불경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으며,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대승불교라는 것은 어떻게 출현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종파가 많이 있는데 그 시대적 구분을 하고, 대승불교는 남방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부처님의 그 설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야심경과 같은 대승경전은 어떻게 출현한 건지, 그리고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 정말 무고집멸도라 그런 데서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인지, 물론 그거 아니죠.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강하게 긍정하는 건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의 의미,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하니까, 그래서 서양 철학과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그다음에 형식논리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과 중도인데, 이 공과 중도를 얘기하는 삼법인이 바로 부처님에서 무상고 무아죠. 그 다음에 용수의 중관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기본 철학을 얘기한 사람이 용수입니다. 그 용수의 책이 중론인데, 그 중론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가 중간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무안이비설신의 무고진멸도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그리고 공과 중도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윤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되니까 이중성이냐 뭐냐, 확률파가 뭐냐, 파동함수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태의 중첩이라든지, 또 양자역학은 이론과 실험을 이어주는 해석이 필요한데 그런 해석이 왜 필요한지, 그 해석에 의하면 불교의 교리를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칙 없는 법칙, 우리가 법칙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양자역학에 재밌는 개념이 있거든요. 법칙 없는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을 넓게 말해서 인지과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지과학 입장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간의 마음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러니까 투링 기계라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인공생명이라는 건 뭐냐, 인공생명과 우리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니 아니면 그게 사실 같은 거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몽상이란 말, 우리가 뭘 잘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식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유식학에서 말하는 식천변,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심의 무경이란 말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이는 이 세계, 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내용도 살펴보고,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 이 불확정성 원리를 살펴보는 이유는 불확정성 원리가 인간의 인식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인식에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불확정성 원리를 좀 더 철학적으로 넓힌 것이 상보성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보성 원리가 뭔지, 정보라는 건 뭔지,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그 정보라는 것도 도대체 뭐냐, 그 정말로 큰 질문이라고 해서,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로 큰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학자 리처드 화이만의 선생인 존 아치폴트 휠러가 만든 4개의 질문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it from bit란 말이 있습니다. it이란 말은 우리가 보는 이것은 과연 정보에서 나온 것이냐.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양자역학의 해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물질과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보고, 인지과학은 어떻게 보고, 또 양자역학에서는 이 물질과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인지과학에서는 뇌신경과학이 말하는 뜻에서의 마음이 뭔가를 살펴보고, 의식이라는 것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의식이라는 것은 아직 과학이 명확하게 정의를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으로서 정보통합이론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두뇌가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보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게 만드는지,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바라밀다야말로 지혜의 완성이니까 진실이 뭔지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법은 진실이니까, 그럼 깨달음, 지혜의 완성, 일심과 아리아시, 중도와 무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양자역학적으로는 상태의 중첩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서로 논리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는데 그게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스위치는 꺼져 있거나 켜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첩이라면 켜져 있기도 하고 꺼져 있기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한지, 그걸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너와 나로 구별된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심의 무경이라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파동함수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유사성,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여기에는 또 복잡계 이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복잡계가 뭔지, 창발이 뭔지, 자기조직이 뭔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인지과학을 통해서는 과연 두뇌가 우리의 마음을 다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확장된 마음 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확장된 마음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뿐만 아니라 두뇌 이외의 나머지 신체와 우리 바깥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전부 다 연결돼서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감각, 취한, 눈이 안 보이면
대신에 다른 감각으로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거, 인공신경망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5부가 아제아제 바라아제인데 이것은 가자가자 더 높은 곳으로 이런 뜻이니까 우리의 이상이라든가 우리의 그 나아갈 길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교적으로 볼 때는 마음과 의식의 힘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의식이 힘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만 더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 의식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마음먹은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초월의식을 제가 불교 항목에 넣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물리학자들도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통해서 양자 현상과 불교적 진리는 물론 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과연 불교적 진리를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살펴보고요. 그다음 인지과학에서는 명상과 후성유전화 내용으로 살펴볼 텐데 사실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스트레스라든지가 고뇌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되는지. 그다음 후성유전학이란 말은 DNA에 기록된 정보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후성유전학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DNA에 붙어 있는 후성 유전자에 어떤 자극을 줘서 어떤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끔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DNA의 활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명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의 의미를 후성유전학과 명상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긴 한데 나는 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을 보면은 많은 부처님들이 나와서 많은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은 우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기경에서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주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고찰해서 과학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그리고 이 과학에서 보는 이 우주와 장암경에 나오는 세기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에 나오는 우주론을 비교할 때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보면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도 황당하게 보이거든요. 수도 없이 우주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 것이 근데 적어도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제목으로서 10개의 강의를 생각해서 되게 지금 1년 동안에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중에 어떤 걸 버릴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것 중에 몇 개는 버려야 되고 새로운 걸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1년쯤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대강 1년을 생각하고 이렇게 양자역학을 과 반야심경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강의 계획입니다. 오늘 강의 계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